자, 이런 문제 보면요. 절대값 들어갔으면 굉장히 좀 쫄려요, 사실상. 좀 쫄립니다. 어떻게 처치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일단 최고 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가 fx고요. gx는 1차 함수입니다. 차수를 알려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식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다가가는 거거든요. 일단은 말입니다. 뭐 질문 자체는 뭐 g를 구해라, f를 구해라라는 건 아니지만 아마 fx랑 gx를 각각 구할 수 있는 문제지 않을까라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너희가 맨 처음 다가갈 부분이 아마 x는 1에서의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따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건데 선생님이 먼저 드는 생각은 이 절대값을 파괴하는 거예요. 먼저 이 절대값이 들어간 거에 먼저 특징을 보는 거죠. 뭐라고요? 우리가 절대값이라는 것은 y는 절대값 fx라는 함수가 있다 칩시다. 보통 이 fx는 연속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할 거니까 지금 내가 예를 드는 상황 속에서도 이 fx는 미분 가능한 함수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절대값 fx 어떻게 그려라고 질문을 했을 때 너희는 어렵지 않게 풉니다. y는 fx를 먼저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접어 올리죠. x축을 접어 올리지. 그럼 그걸 상상해 봐봐. x축을 접어 올렸을 때 뾰족해지는 지점이 생기겠죠? 네. 그럼 그 부분에서 뾰족해진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우리는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그 단계를 생략해서 한 번에 질문을 던졌을 때 자, 이 절대값 들어가 있는 함수 어디에서 미분 불가능일 수 있어?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말입니다. 네. 우리는 대답을 얘가 0이 되는 곳이요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왜요? fx가 x축 위로 접어 올려질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x축과 만나는 곳에서 접어 올려진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fx가 x축과 만나는 곳이다라고 한다면 fx가 0이 되는 곳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 네. 그럼 이 과정들을 생략해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절대값을 씌워놨다. 그럼 그 절대값이 있는 함수는 어디에서 미분이 불가능할 수가 있어?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거는 fx가 절대값 아니 0이 되는 곳이요 라는 것이요. 이해가셨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이 hx 다시 돌아가서 요 놈도 절대값이 있고 절대값 안의 함수는 다항함수입니다. 더 정확한 말로 3차 함수예요. 이 fx 빼기 gx라는 것은 3차 함수라고요. 알았나? 그러면 그 놈은 어디에서 미분이 불가능할 수 있는데 fx는 g.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것. fx랑 gx가 딱 같아지는 곳이요. 그곳에서 미분이 불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미분 불가능한 곳은 없어요. 그리고 fx도 뭔지 모르고 gx도 뭔지 몰라요. 그리고 전체 범위가 아니라 x는 1보다 작은 범위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수 있었으나 이 질문을 먼저 받아들이겠습니다. h0이다라는 것은 이 범위에 따라서 절대값 fx 빼기면 절대값 f0 빼기 g0이다라는 거고 그게 0이다라는 소리니까 이거의 근은 x는 0인 게 확실하게 있어요. 네. 맞죠.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그 순간에서 미분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했는데 미분이 가능해요. 근데 분명히 이거의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근은 존재했어요. 근데 미분이 가능하다고요. 어떻게 되라? 중근이 되어라. 3차 방정식 입장에서 보면 중근이 되어라. 그래프 3차 함수랑 1차 함수 바라본다면 둘이 접해라. 예를 들어서 단적인 예로 fx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x는 0이란 곳에서 이 gx랑 뭐해라? 0, 뭔지 모르죠. x는 0이란 곳에서 뭐 해줘? 접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어때? 이해는 가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게요. 더 이상 만나는 거 있으면 돼, 안 돼?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잘 봐. 다 예를 든 건 예를 든 건 맞지만 x는 1은 여기 있다고 예를 든 건 맞지만 끝까지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무조건 3차 함수랑 1차 함수는 근이 교점이 1개거나 2개거나 3개거나 근데 지금은 교점이 무조건 몇 개인 순간? 2개인 순간. 네. 접하는 게 한 개 나왔지. 네. 그러면 다른 곳에서 안 만날 수가 없어요. 네. 이건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린 3차 방정식에서 허근은 무조건 2개씩 묶여 다녀요. 3차 방정식으로 다가가도 실근이 3개거나 실근이 1개거나예요.
근데 중근이라는 것은 실근이 이미 몇 개? 2개를 가졌지? 네. 그럼 한 개는 뭐가 돼야 돼? 실근이 꼭 대줘야 돼. 근데 이걸 만족하는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그 근이 0 빼고 다른 곳에 있으면 돼, 안 돼? 미분이 불가능해 버릴 거잖아. 무슨 말이야? x는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절대로 이 근이 존재하면 안 돼. 0 이외에 다른 근이 존재하면 안 돼. 이것까지 이해할 수 있다고. 이해가셨습니까? 네. 다시 한번 중요합니다. 이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근을 생각했을 때는 x는 0에서 있는 게 맞아. 근이 맞아. 근데 미분이 가능하려면 이게 중근이 돼줘야 돼. 이렇게 접해야 돼. 그럼 다른 실근은 없진 않겠죠. 무조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근은 이 범위에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얘는 미분 불가능 함수가 되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다라는 것. 그렇다면 이 주어진 그래프를 그려봤어도 fx식이 뭐야? gx식이 뭐야?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점의 좌표 0, 뭔지 몰라요. 네. 그래서 이렇게식 세우는 거지. 아하, fx 빼기 gx는 0의 근이 0 중근이야. 그리고 한 개는 더 있는데 뭔진 모르겠어. 근데 알파는 무조건 1 이상일걸? 이해가셨습니까? 그 삼중 3중 오 맞네. 3중근도 되는구나. 아 맞네. 오쉣. 3중근도 되는구나. 그래 3중근도 되는구나. 아 미안합니다. 3중근도 되는군요. 3중근은 어떻게 됩니까? 3차 함수 이렇게 있어요. 그럼 1차 함수 이렇게 지나가면 돼요. 네. 그럼 교점의 개수가 접하면서 한 개예요. 이게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리한데. 미안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fx 빼기 gx는 0의 근이 x는 0에서 중근인 거 맞아요? 그럼 다른 한 근은 0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0이거나 1 이상이 돼야 돼요. 이해가셨습니까? 그렇다면 fx 빼기 gx다라는 3차식은 최고 차항 계수가 1이다라는 걸 좀 빌려와서 x의 제곱 x 빼기 알파다라고 설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때? 이해가셨습니까? 이해갔나? 좋아요.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됐지?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런 센서가 있어야 돼. fx 식잡기 부담스러워. 3차 함수나 되니까. 맞지? 지금 fx랑 gx를 각각 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gx는 좀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gx다라는 것을 mx 플러스 n이다라고 설정을 할래요. 저는. 알았나? 그러면 fx식도 설정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냥 넘긴 거예요. 네.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발성을 어디서 가져왔어요, 선생님? 이거 썼어요? fx 빼기 gx라는 식은 세웠어요. 근데 그걸 계속 이어서 쓰나요? 아니잖아요. f도 깨졌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fx식과 gx식이 따로따로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설정해본 것 뿐입니다. 그러면 hx를 이렇게 정리할게요. 절대값 x제곱 x 빼기 알파 맞지? 혹은이 아니라 그리고 다른 범위에서는 fx랑 gx 다시 한번 더하면 됩니다. 이거랑 이거 두 개 더하면 돼요. 그럼 얘는 x제곱 x 빼기 알파에다가 2mx 플러스 2n 요렇게 쓰시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그래도 나은 게 문제가 많아도 이렇게 쓰는 게 더 나은 게 뭐냐면 이젠 너희가 1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1에서 연속동도 따지시고요. 미분 가능성도 따져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부담스럽죠. 그래도 너흰 부담스러워요. 왜? 아직 절대값이 남아있으니까. 이해갔나?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이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알파가 만약에 0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함수. 알파 0이라면 0에서 3중근 접하는 이런 함수가 되겠지?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 1까지만 그릴 수 있는 거. 됐나요? 잘 들으십시오.
그 다음 알파 그냥 1 이상인 놈이라고 하면요 0에서 한번 접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어때? 이해 갔어 여기까지? 네. 자 그럼 잘 보십시오.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겠네요. 이건 답지랑 좀 비교해봐봐. 1에서 연속성 따져주세요. 그러면 이 절대값은 무시하시면 돼요. 무시가 아니라 신경 안 써도 된다는 뜻이야. 1에 대해서 연속성 좌극할 따져서 봐봐 라고 하면 그냥 여기다 1 넣어서 절대값 씌우면 된다고. 알았어? 네. 어차피 부호를 양수로 만드는 놈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럼 x는 1에서 연속성 따져야지 라고 한다면 그냥 1 빼기 알파의 절대값입니다. 좀 아쉬운 건 얘가 양수일 수도 있고 얘가 뭐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사실 0일 수도 있어요. 알파가 1일 수도 있는 노릇이었으니까 이해 갔나? 그래서 절대값을 낮출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 1을 넣는다라고 하면 1 빼기 알파 플러스 2n 플러스 2n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그 다음 미분은요. 미분은 좀 너희가 많이 헷갈릴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이 1이란 것에서의 그 부분에서 보면 요 놈이 양수죠. 1 부분에서 부호로 보면요. 네. 근데 얘 1 부분에서 보면 얘는 뭡니까? 음수죠. 얘는 음수예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로다가 알파가 0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냥. 그러면 얘 함수는 그냥 뭐면 돼? x 3승이면 돼. 이 함수는 말입니다. 케이스 바로 나오는 데 했어. 그리고 1 부분에서만 보는 거야. 이 야매가 들어가는 거야. 1 부분에서는 양수로 보면 돼. 1 부분에서 말입니다. 1 부분에서 부가 뭐니까? 양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요 밑에 식도 다시 써보면 알파 0이니까 x 세제곱 플러스 2mx 플러스 2n이 되는 거고 1에서의 뭐를 따져주겠다? 미분 가능성 맞지? 네. 1에서 미분 가능성만 따주겠다. 아니야. 1에서 미분 가능성 따주겠다. 그러면 1에 대해서 좌미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3 플러스 2m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m이 뭐가 돼요? 0. 모순. 왜 모순이 이게? 1차 함수니까 이런 습관을 계속 가져줘야 돼. 그럼 됐다 맞지? 그럼 됐다. 뭐가 됐노? 풀 수 있다 이제. 절대가 풀 수 있다. 왜? 이 그래프가 확실하잖아요. 그럼 얘가 이 부분에서 부가 뭔데요? 음수니까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인 게 확실합니다. 이해가셨습니까? 네. 그 다음 또 절대가 아예 풀 수 있다. 알았니? 절대가 아예 풀 수 있다고. 아예 전체적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야매로 풀 수 있다고. 우린 1 부분에서만 볼 거잖아 맞지? 1 부분에서 요 함수는 부호가 뭔데? 음수니까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알파 x 제곱으로 풀린다라고 보면 돼요 그냥. 이해가셨습니까? 그럼 얘도 난 미분할 준비를 위해서 x 세제곱 알파 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mx 플러스 2n을 쓰고 또 1의 1 부분에서 좌미분과 우미분을 따지겠습니다. 그럼 얘를 미분해서 1을 넣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2알파가 될 것이고 얘도 미분해서 1을 넣으면 3 빼기 2알파 플러스 2m이 될 것이다 라는 것. 이해 갔나요? 네. 어이 미지수 너무 많다. 이제 좀 슬슬 정리 좀 합시다. 자 요거 정리하러 갑니다. 요거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하는 게 제일 낫지? 이거 두 개 좌변을 넘길게요 그냥. 마이너스 2 플러스 2알파는 2m 플러스 2n이고 m 더하기 n은 알파 빼기 1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이것도 정리 한번 해주면 이거 두 개 그냥 좌변을 넘길게요. 마이너스 6 플러스 4알파는 2m 그래서 m은 2알파 빼기 3. 기준이 뭐예요? 나누는 기준 몰라요. 그냥 제 편한 대로 한 거예요. 진짜 몰라요. 아무 때나 한 거예요. 알겠죠? 네. 아무 때나 그냥 내 마음대로 넘긴 겁니다. 그 다음 힌트 한 개 더 있죠? 이거 넣어주세요. H2 있지 않습니까? H2는 어디다 넣노? 여기다 넣으면 될까? 그냥 2 넣을게요. 여기다 2 넣을게. H2 H2가 5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4 그 다음에 2 빼기 알파 4m 플러스 2n은 5다라는 것. 8 빼기 4알파 플러스 4m 플러스 2n은 5다라는 거. 이거 답 좀 비교해라. 4m 플러스 2n 빼기 4알파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거. 그래도 문자 3개씩 3개가 나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연립의 기본은 뭡니까? 한문자
한 문자 속어죠. 문자 속어죠. 문자를 계속 줄이십시오. 그렇다면 오케이 나는 알파로 다 통일시켜야지. 오케이. 네. 그래서 여기다 대입. 그러면 이 알파 빼기 3 플러스 n은 알파 빼기 1. n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 흐름만 따라와. 됐지? 네. 다 대입. 다 이제 모으자 한 곳에. 8 알파 빼기 12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4 마이너스 4 알파는 마이너스 3 마6 풀 2 알파 마 8은 5. 네. 그래서 알파는 2분의 5. 됐나요? 네. 그래서 m 그거 합시다. 몰라. m은 2 n은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됐나? 네. 기억나나? fx는 기억 안 나지? 네. 집중 안 할래 임마. 이거였디. gx는 뒤에 거였잖아. 이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fx는 x제곱 x 빼기 2분의 5 플러스 2x 빼기 2분의 1 gx는 2x 빼기 2분의 1 그러면 F4 맞지? 우린 H4는 F4 더하기 G4예요. 알았지? 네. 그래서 4를 대입하면 4 곱하기 2분의 3인가요? 아니야? 왜? X제곱. 아 미안 미안 됐나요? 24 32 빼기 2분의 1이거고요. 얘는 G4는 8 빼기 2분의 1이요.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40 빼기. 빠뜨렸다. 40 맞지? 빼기 1 그래서 39가 최종 답이 되겠네요.